자, 최척전 앞부분이야. 이제 뭐 배워서 알겠지만 이 작품이 이제 고전 소설 치고는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게 고전 소설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좀 벗어나는 지점이 있죠. 이제 전기적인 요소가 뭐 장육불이 나오는 지점이 있긴 한데 고전 소설 치고는 전기적 요소가 굉장히 적고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고 사실주의적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 인병양난 속에서 이제 민중들,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고통을 받는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통 이렇게 역사의 어떤 전쟁 같은 걸 배경으로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웅적 인물이 나와갖고 굉장히 영웅적인 군당, 활약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그런 뭐 영웅적 인물들도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인 편이다. 그리고 당시 이제 소설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공간이 이제 뭐 현대 소설에서도 이 정도로 공간 배경이 확장이 되는 건 드문 일이긴 해. 이런 어떤 특징들, 그리고 이제 이생유장전이라든지 만복사적복이, 그러니까 금오신화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산과 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갖고 계속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반복되는 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 니네 학교 프린트에는 없는 부분이야. 이제 남원에 사는 최척이 이제 정진사, 니네 학교 프린트에선 정상사절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전쟁을 피해서, 원래 이제 한양, 요새로 치면 서울 처녀죠. 이제 금수저 집안의 오경이를 우연히 보고서 마음이 끌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놈이 먼저 구의 시를 써서 보내는 쪽이 여성 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경이는 당시에 드물게 주체적인 여인상, 봉건적 관습을 벗어나서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보고, 이제 이제 편지를 받은 최척이 이제 답장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나도 이제 너한테 반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생은 이제 얘가 이제 급발진을 하는데, 삼생의 인연, 부부의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는 현생에서 부부라면은 전생에도 부부였고 다음 생에도 부부라는 거지. 자, 게다가 이렇게 편지 심부름을 해주는 청조, 파랑새, 여기서는 이제 오경의 시비라는 말은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살인문, 속세와의 통로로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여자종입니다. 여자종 자주 나와. 자, 어쨌든 얘가 이제 매개를 해줘. 자, 아무튼 너희 편지를 받고서 그때부터 이제 너랑 인연을 맺을 마음에 이제 굉장히 마음이 두근댔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나왔었죠. 부부한테 자식을 점주해주는 초월적 존재가 삼신할매라면, 월화로이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초월적 존재야.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편지 하나 받고 결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몰래 만나자고 얘기를 해. 자, 오경도 이제 답을 받고서 이제 기뻐서 이제 답장을 또 씁니다. 저는 외란 중에 이제 어쨌든 임진왜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니까 감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친척, 이제 정상사를 얘기하는 거지. 너한테 이제 와 있다. 자, 부친께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지만 저는 규라는 말은 니네 알아야 돼. 여성, 양반가 여성인데 그냥 여성 정도로 알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규방에서 성장했으므로 여자로서 갖추어야 될 행실을 제대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외롭다. 혼자 뭐 친구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 모셔야 할 분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어 늘 불안한데,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버려버린 세상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백성들이. 붉은 구슬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 때 우리가 이제 진 전쟁이잖아, 임진왜란은. 그러면 이런 여성들이 이제 외놈들한테 나쁜 짓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노심초자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만났다라는 거지.
자,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어머니가 근심하고 제 스스로도 안쓰럽다. 여자의 백년고락은 실로 남자에게 달려있는지라.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야. 오경이가 이제 봉건적 관습을 깨려는 여성,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 남성들이 기대하는 여성의 캐릭터라는 게 이렇게 약간 지고지순하고 가부장적으로 이제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상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의 인생은 남자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제 가부장적 사고 또 하기는 해요. 자, 저는 반듯한 남자가 아니라면 혼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니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대적 한계 때문에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선택한다. 이런 지점에서 주체적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난군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말씀이 온화하고 행동은 단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남녀 주인공 재자가인, 재주 많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인데, 남자도 재주가 많고 여자도 재주가 많어. 남자도 잘생겼고 여자도 얼굴이 예뻐. 자, 신원섭하는 이제 남자로서 갖춰야 될 믿음, 아니지 쏘리, 심체, 그러니까 용모지, 용모, 그리고 언변,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되고 판단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제 모든 걸 갖춘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 저는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 어쨌든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한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겸손떨어 본인도 제자 가인이면서, 자, 하지만 내가 이제 선빈의 집안 자손이니까 저작거리에 논의는 무리들처럼 담벼락에 군용을 뚫고 몰래 만나는 짓은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당시의 봉건적 관습을 이제 따르는 거지.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은 후에 당신이랑 만나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름다운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게 된다면 거한지경. 요새는 이거 문제로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제 여성이 남편한테 밥을 바칠 때 밥상을 이제 눈썹 높이로 들어갔고, 감히 이제 남편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튼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대적 한계 때문에 가부장적 사고를 하는 애기는 해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어찌됐든 이런 측면이 있더라도 니네가 진취적인 여성, 주체적인 여성, 봉건적 관습을 깨려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너한테 마음을 주기는 했는데 나를 네가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부모의 허락을 받아라.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은 네가 부모 허락을 먼저 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렇게만 이제 하면은 이제 간담상조, 서로 간이나 쓸개를 보여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네가 부모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편지도 안 할 거고 만나주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리드를 하는 주도적인 여성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은 너희 이제 학교 프린트물을 보면 돼. 둘이 이제 결국에 우여곡절을 거쳐가고 혼인을 하게 되지만 학교 프린트에 자세히 나오죠. 이제 전란으로 인해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프린트물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제 편지 주고받았고, 이제 오경이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최초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남성들이 기대하는 정절이 있는 여자구나, 참한 여자구나, 거기에서 더 매력을 이제 느끼고, 이제 오경이가 부모랑 안 맡으면은 나랑 못 만난다 했으니까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쪼릅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 댁에는 스승님의 친척 누이가 한양에 내려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 그 누이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유모가 아름답고 온순하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얘기만 듣는 것처럼 살짝 뻥을 치고 있죠. 나이도 결혼할 나이고요. 아버님, 이 불초한 자식을 위해 시험 삼아 스승님께 구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남들이 이제 채가기 전에, 오경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해보자. 자, 하지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말을 흔쾌히 무조건 들어주기는 어려운 게, 자, 혼인을 하기에는 우리가 딸린다. 집안이 이제 둘 다 이제 양반이긴 한데, 저쪽은 금수저고 우리는 흙수저 집안 아니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혼사장애 화소가 나타납니다. 혼사장애 화소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악인이나 권력자에 의해서 두 남녀의 결연이 방해를 받는 이야기 패턴, 그런 거를 이제 혼사장애 화소라고 그래. 여기서는 뭐 악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권력, 힘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같이 본래 가난한 집에 저 집이 금수저인데 마음에 들어 하겠느냐. 그래서 기꺼할 리가 없겠다. 자, 하지만 이제 계속 쫄라. 언제 먼저 물어나 보세요. 안 이루어지는 거는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의 부탁에 못 이겨서 정상사를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정상사, 스승이자 매개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지. 자, 정상사가 이제 그 혼인을 넣으니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내 사촌 누이가 한양에서 피라를 와서 공궁하게 내 집에 머물러 있는데, 아까부터 이제 전란으로 인한 고통, 이제 이 작품의 사실상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네가 말한 대로 그 외동딸이 자색이 뛰어나고 재주와 행실이 보통이 아닌 제자가인인데 아직 신랑감을 못 구하고 있다. 자네의 아들이 자기 제자니까 얘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지, 스승도. 그래서 내가 한번은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저쪽이 금수저 집이라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좀 자신이 없어 하죠. 그러니까 정상사 입장은 그거야. 자기 제자니까 사람은 최척이 뛰어나고 좋은 애인 거 알고 있어. 그런데 한쪽은 금수저고 니네는 흙수저니까 어쨌든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 내 누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가난 때문에 아들이 좋은 혼처를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최숙도 마음 아파합니다. 자, 최척은 이제 초조한 모습으로 정상사의 회답을 학수고대, 학처럼 목을 길게 빼내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라는 뜻이야. 간절하게 기다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얘네는 사실상 둘이 이미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당시의 봉건적 관습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먼저 받은 후에 결혼을 하고, 나아가서 사실상 당시에는 부모가 얼굴도 모르는 애랑 결혼하라고 하면은 결혼하는 거였는데, 얘네는 이제 자유연애, 진취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애정을 실현하는 인물들이다. 자, 그래서 정상사는 누이인 심씨 이제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역삼각형을 했어요. 뭐 착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람보다는, 사람의 내면보다는 외면, 돈, 쉽게 말해 집안 이런 걸 보는 인물이야. 자, 최숙이 고운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심씨 정색합니다. 그지 같은 집이랑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시집 보내냐. 자, 솔직히 딸을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 제 한 몸 의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글러먹은 사고방식이죠. 사위덕을 보겠다. 자, 최랑이 말씀하신 대로 어질기는 하지만 그 집안이 매우 가난하니까 어떻게 내 딸을 시집 보내냐. 그래서 나는 이제 반대한다. 최랑이 아무리 어진선비, 내면이 뛰어난 인물이라도 거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반대한다라고 이제 외적 조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반면, 오경이는 이제 이쪽을 보자. 집안이 부유하고 사람도 어질면은 다행이겠지만 집안에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도 사람의 내면이 어질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 집안이 계속 부유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자문자답으로 이제 반박하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그 집안을 보존하지 못할 거고, 게다가 아무리 곡식이 넘쳐나도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기꺼이 먹여 살리겠습니까? 서리법. 이제 외면보단 내면을 중시하는, 반대로 이제 외적 조건을 중시하는 어머니와 인물 대 인물의 갈등, 그걸 이제 대사를 통해 장면 제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 이런 거는 좀 추가를 해줄게. 장면 제시는 대사나 행동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을 부각할 때는 장면 제시가 요약 제시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그런데 너 혹시 채랑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냐? 이제 눈치를 챈 거지. 채랑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어머니 귀중에 있는 처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은 채생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오픈을 해. 제가 보는데 최척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로 보아 결코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아니 없겠다. 더구나 그것은 가난한 것이 이제 당시에 뭐 고준 씨가 또 보면은 안빈 낙도 이런 거를 이제 선비의 어떤 윤리적인 본분으로 삼잖아. 자,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하지만 얘는 사이덕을 볼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야, 너 부모 허락도 없이 만났다는 거야? 네가 정했다라는 거야? 당시에 공권적 관습을 따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주체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사람의 내면을 보는 오경의 가치관, 그리고 공권적이면서 외적 조건, 쉽게 말해 돈을 따지는 어머니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인물 대 인물의 갈등, 외적 갈등을 하고 있다. 자, 오경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 처녀가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일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부끄럽다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리석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일생을 그리치기는 싫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 한계는 있어. 자신의 삶이 남자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그런 지점의 한계는 있지만 그 남자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한다. 주체적 여인이다. 자, 이미 깨진 실은 다시 온전하기 어렵고 물들인 실은 다시 이기할 수 없듯이 한번 일이 잘못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뭐 당시에는 사실상 이혼은 불가능하니까. 더군다나 제 처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외적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라마서 정상산의 집에 빌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야, 우리는 금수저고 쟤네는 흙수저야. 우리가 아깝지. 그러니까 오경이가 야, 어머니 우리도 부잣집이긴 한데 우리도 불리한 조건이 있지 않냐.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오히려 자신의 집안의 어떤 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이제 심씨가 마음이 살짝 흔들려. 자, 정상자, 예. 제가 밤에 다시 생각해보니 최씨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 아들이 준사며 빈부는 하늘에 달려있는지라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운명론적 사고. 자, 그래서 채랑을 사이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뭐 배워서 알고 있죠. 마음이 또 뒤에 바뀝니다. 자, 누이가 정상사는 어쨌든 최척을 좋게 생각하니까 기뻐합니다. 자, 잘 됐어. 그러면 내가 한번 성사를 시켜볼게.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제자인데 얘 똑똑한 애야. 그럼 나중에 분명히 입신양명 이제 출세를 해서 집안의 이름을 이제 명예를 세운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온사장애 발생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아니지 전쟁이 일어나고 자, 최척이 의병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온사장애가 있게 된다.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채척이 이제 제자가인이었던 게 오히려 여기서는 안 좋게 작용해서 전쟁에 채척 같은 애는 뽑아가야지 싸움도 잘하는 애인데 자, 그래서 의병으로 뽑혀가게 되는데 자, 선비된 도리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거 너희 학교 선생님은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고 해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첫 번째 또 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채척은 아직 싸움터에서 가까운 진영에 있었을 뿐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오경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나약한 놈. 자, 아무튼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제 첫 번째 이산을 하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지게 돼. 자, 그리고서 이제 시름시름 알아요. 정신력이 약한 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최초가 혼례를 치르기로 한 9월 보름이 되자 의병장에게 소장을 올리며 휴가를 청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에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대 이제 선비는 항상 선공후사,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거, 의무, 선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거를 이제 중시하는데, 최척은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더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캐릭터라는 거지, 당시로서는. 자,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쪽을 생각하니까 화를 냅니다. 야,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결혼이야 임마 하면서, 임금께서도 피란을 가 있는데 네가 신하된 놈이, 선비라는 놈이 될 소리라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의병장은 멸사공병, 멸사봉공, 사적인 건 멸하고 공적인 거를 떠받들어. 성공후사,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건 뒤로 해라. 성우후락, 근심할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은 뒤로 밀어둔다. 그런 인물이니까 최척은 이제 꾸짖으면서 한 번 더 그딴 소리 하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장을 찢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경도 이제 혼례가 다가오는데 최척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라는 뜻이야. 이제 불안감을 키웁니다. 자, 남원엔 양생, 이제 새로운 이제 온사장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캐릭터야. 약간은 기능적인 인물인데 얘가 이제 끼어들어갖고 나쁜 놈이 지가 이제 오경이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 집은 이제 매우 부유해서 오경이를 이제 탐내서, 자, 무슨 짓을 하느냐, 정상사의 아내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상사는 긍정적인 인물인데 아내는 이제 신의보다 물질적 욕구가 더 큰 부정적 인물이야. 자, 정상사의 아내도 전쟁터에서 죽었을지 모르는 최척보다 부유한 양생이 마음에 들어서 치가 온대.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지. 양생을 칭찬하고 이제 오경을 양생이랑 혼인시키려고 또 꼬셔. 근데 애초에 이 엄마 심씨도 물질적인 거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에 중상모략의 이간질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챙길 수가 있을까?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이제 관용 표현, 속담을 이제 활용을 해. 자, 제 아무리 착해도 집이 가난하면은 살면서 저 입만 없었어도 하면서 당신 시어머니 제대로 안 모실 거다라고 이간질하는 거야. 자, 그래서 최생, 전쟁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애보다 부자, 금수저, 양생을 사위로 맞이하자고 이렇게 꼬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시고 있어? 뇌물 받아 처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정상사는 제자인 최척의 댐덤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조카 또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애초부터 물질적 욕구가 컸던 심씨는 마음을 또 변심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일지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꼬시면은 마음이 흔들릴 텐데, 하물며 처음에 최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심씨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자가 편집자 정경 자기의 주관적 견해 의견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심씨 신의를 저버리고서 양생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나쁜 놈이지. 자, 오경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사실을 듣고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우선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정 안 되겠으면 자기의 굳은 결심, 이거는 암시라고 볼 수도 있고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가르쳤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암시로 보느냐 복선으로 보느냐. 자, 아무튼 뒤에 나오지만 진짜로 굳은 결심을 실행해 갖고 그걸로 마음을 되돌리게 되죠. 자,
다시 장면제시입니다. 대사와 중심으로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웬일이냐? 이미 알고 있었구나. 양생 얘기. 차라리 잘 됐다. 어머니 저는 이미 최처간때 시집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 정혼을 했다마는 혼례식을 올리기로 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건 최척이다. 아주 비겁한 이제 좀 트집을 잡는 거지. 전쟁 나가갖고 안 오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 자, 아무튼 이미 그 정원은 파기된 거라고 지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버려. 자, 그리고 또 꼰대 얘기합니다. 봉건적 간섭. 야, 결혼은 원래 부모가 주관하는 거야. 네가 왜 끼어들어갖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알면 아비 없이 자라 못 배웠다. 후레 자식 스스로 이제 패드립을 치고 있죠. 자기 딸한테. 자, 아무튼 어머니의 이제 핑계는 뭐야? 최척이 혼내날 오지 않았다. 약속 먼저 안 지킨 건 저쪽이다. 그리고 봉건적간수 부모가 결혼은 주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앞세워서 논리 없이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걸 잘못된 권위의 호소라고 그래, 논리학에서는. 자, 하지만 오경이는 이제 똑똑한 애잖아. 최랑이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다. 지금 전쟁 중 아니냐. 그리고 이거 최랑 말도 안 들어보고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느껴야 하는 어떤 감정,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자, 어머니 저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으렵니다. 제 것을 거꾸려 하지 마세요. 주체적으로 이제 또 반박을 하고 이제 외적 갈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또 이제 권위 막 내세우죠. 자, 여자애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부장적인 그 얘기도 하고. 자, 그러고서 이제 한밤에 심씨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스물얼떡거리는 소리가 심씨의 백은 머리까지 세차게 들려왔다. 잠결에 심씨가 딸이 자던 자리를 보니 없어. 자, 놀란 심씨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오경이가 창살 아래 늘어뜨린 비던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심씨 돈을 밝혀서 그렇지 이제 근원적으로 막 사악하다 뭐 그런 인물은 아니라 딸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다시 돌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금석 같은 마음도 모르고 이제 너는 이미 채책이랑 금성맹약, 이제 금과 돌처럼 굳은 약속이라는 뜻이야. 그거를 이제 네가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모르고서 일을 벌려서 금지오겹,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끼는 자식을 내가 죽일 뻔했다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경이 쪽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하지만 이제 최척은 이제 시름시름 하게 돼. 여기서 이제 최척 아버지도 약간 웃긴 게 이걸 또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알려줘요. 그래 보니까 또 그 유리 멘탈, 최척은 더 이제 걱정이 돼서 거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병장도 이 얘기를 듣게 돼서 이제는 마음이 움직여 가슴이 아파하면서 뭐 사실 부대에 이런 정신력 약한 놈이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죠. 그래서 최척을 진중에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회 봉건적 간섭을 이겨내고 결국엔 자신들의 애정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죠.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또 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프린트물 있지? 이거를 이제 또 참고를 해봅시다. 26.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 줄거리죠. 둘이 이제 인연을 맺고 우여곡절 끝에 특히 오경이 이제 적극성이 이제 반영이 돼서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지만 정유재란이 터져서 다시 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이산은 전쟁이 이런 평범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에 앞서 최척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다.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감시를 소홀히 해. 그래서 이제 둘이 탈출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고전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연곡사라는 곳에 갔더니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갖고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이제 자기 손자야. 고전소설의 우연성.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고전소설치고는 개연성과 사실성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우연적 요소 있어. 그리고 전기적 요소가 아주 약한 거지 있기는 있어요. 장육불. 그래서 고전소설의 요소 우연성이 있다라는 거 이걸로 함정 많이 파니까 기억해두고. 자, 그래서 이제 손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움을 준 게 이제 부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불교적 색채가 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야. 자, 그래서 손자를 찾아서 이제 남원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편, 자, 이 작품의 이제 특징, 이제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순행적 구성,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 자,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 자, 이 작품의 또 특이한 지점. 당시에 우리가 인병양난을 거친 후야. 그러면 당연히 일본 놈이나 청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게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일본인 중국인들은 좀 착해. 그러니까 전쟁이나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간의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누 나름대로의 또 개연성을 보여주는 게 이 도누가 불교 신자라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설정도 갖다 써. 자, 그러면서 이제 얘는 불교 신자니까 당연히 전쟁 같은 거 참여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죠. 이제 실존 인물 등장시켜. 자, 얘한테 이제 뽑혀서 어쩔 수 없이 임진왜란에 왔던 거야. 자, 도노는 영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종훈옥과 만나는 것을 줘서 안심을 시키는데 이제 오경은 여기서는 남장을 한 상태입니다. 전쟁 중에 이제 여자면은 못된 짓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경은 처음에 다시 가족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 좀 전문이네 얘. 이제 보니까 상습범이야. 자, 하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 이 작품의 몇 안 되는 전기적 요소, 그래서 오히려 좀 중요해. 자, 장육불이 꿈에 나타나서 야 죽지 마라. 반드시 훗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초월적 존재 이런 거 이제 선지 구성할 때 뭐 초월적 존재의 앞날이 예고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선지 구성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장육불 이제 초월적 존재고 이 작품의 몇 안 되는 전기적 요소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경이 이제 죽지 않게 해주고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당시 독자들에게 전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작가가 주고자 했던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라고 이제 속이고서 이제 무사하게 동네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오경이를 도누가 데리고서 여기저기 이제 무역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최척이랑 만나는데 나름대로 또 개연성이 생기게 되죠. 자, 한편 또 역순행적 구성. 이제 여러 인물이 다른 공간에서 이제 겪는 일을 병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구성도 고전소설에서 드물다. 자, 이제 여유문,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대목에서 이제 어디야? 여기 없던가? 이 대목에서 이제 최척은 또 최척대로 조선에서 이제 여유문이라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의형제도 맺고 친해져요. 그래서 여유문이 이제 최척이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랑 결혼도 시키려고 하는데 최척이 끝까지 이제 오경에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유문이 병으로 죽고 최척이 다시 중국까지 갔는데 의탁할 곳이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야. 자, 다시 유책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자, 여유문이 이제 죽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되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유람하면서 이제 가족과의 재회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선이나 되자 어디 깊숙한 데 들어가고. 자,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각천이고 집은 용근문 안에 있었다. 경전가 역사에 해박했고 인물의 성격 지적 제시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어.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의기가 있는 착한 인물이다. 채적가는 지기지우 아주 친한 친구, 지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와 같은 친구, 금난지교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던 친구.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가장 흔히 쓰는 게 중마고라는 말이 있는데 중마고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꿉친구이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어. 얘네 둘이 소꿉친구는 아니죠. 중국에 와서 알게 된 거야. 자, 아무튼 최척이 이거 이제 선생님이 문제 냈었지. 총나라 안 갑니다. 송우가 말려서 안 가게 돼. 야, 무슨 신선이야. 개소리 하지 말고 나랑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무역이나 하자. 그래서 오경은 도운우 따라서 무역을 하고 최척은 이제 송우를 따라서 무역을 하고 다니니까 둘이 만나는 데에 나름대로 개연성이 생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베트남까지, 안남까지 확장이 되고, 이제 디테일한 연도까지 나와서 사실성을 확보한다. 자, 이때 배 10여 일본 배도 와 있어. 그러니까 오경이가 여기에 사실 와 있었던 거죠. 이미 배워서 알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뭔가 애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본 배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이제 들렸는데 그 소리가 구슬퍼서 최척이 이제 괜히 우울해지니까 퉁소를 꺼내서 불게 됩니다. 자, 최척의 퉁소 소리, 최척과 오경이 재회하는 계기.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진 않아. 결정적인 건 이 노래죠. 자, 알처럼 빛을 뜨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이제 구름과 안개가 수심에 잠기는 게 아니라 최척이 수심에 잠겨 있는 거죠. 감정이입입니다. 자, 그래서 최척이 구슬프게 퉁소를 부니까 저쪽에서 이제 뭔가 화답하는 시가 나옵니다.
왕적이여 퉁소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이제 난새 부부간의 어떤 커플을 상징하는 그런 새예요. 복례산 안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고 이제 예전에 최척과 오경이 공유하던 노래야.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최척 입장에서는 저거는 내 마누라랑 나밖에 모르는 노래인데 자기의 아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전혀 없죠. 개연성을 또 확보하는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 나랑 오경이밖에 모르는 노래인데 하면서 이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우가 막 물어봐 왜 그러냐고. 자,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이제 간접제시죠. 하염없이 흘립니다.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저 노래를 아는 건 내 아내밖에 없단 말이야. 저기에 혹시 내 아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에서 베트남에서 헤어진 아내를 만난다는 게 진짜 뭐 기적과도 같은 일이니까 이 상황에서 또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다른 학교에서 한 거니까 또 참고만 삼고 뭐 내적 갈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워. 자,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도저히 이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거를 무능해서 세계의 횡포라고 그래. 세계의 횡포로 인해 가족이 이산 뿔뿔이 흩어졌죠. 자, 그 자리에 이제 두홍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직접 제시 의기가 넘쳐. 전형적인 약간 빈머리 뜨거운 가슴인 것 같아. 내가 당장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근데 송우가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사실 얘네가 이제 임진왜란 거치면서 중국이랑 일본도 약간 간접적으로 싸웠으니까. 섣불리 밤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면은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배웠던 거죠. 노심초사 학수고대하면서 아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에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선말로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랬는데 오경도 오경대로 어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서 조선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라 혹시 자기 남편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통해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그런데 이심전심을 중학생들도 알잖아. 그래서 선생들이 대신 낼 수 있는 게 염화미소예요. 뜻은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서 마음이 통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둘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천우신조로 재회를 하게 되고, 이제 뒷부분은 그 다음 영상을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듣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따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자,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